안녕하세요. 저는 철원 문해초등학교 교사 김영석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주제중심 교육과정 재구성 관련하여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구성한 시간은 3차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교육과정 재구성의 실제, 두 번째로는 주제중심 교육과정 재구성의 터다지기, 그리고 세 번째로는 교육과정 재구성 열매 맺기로 운영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주제중심 교육과정 운영의 실제에 대해서 한번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주제중심 교육과정 운영 사례, 그러니까 대략적인 그 운영의 흐름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그 주제로는 내 삶의 의미 있는 만남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여기 위에 화면에 보이시는 대로 주제망이 이제 보이실 겁니다. 그러면 6학년을 새롭게 시작하는 거에 있어서 아래 보면 터닫기에 보면 출발 6학년 새로운 만남이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6학년 학생들이 어떻게 맺어야 되는지에 있어 가지고 학생들과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그래서 이렇게 6학년을 새로 시작할 때 처음에 해야 되는 부분들로서 저는 학급 규칙 세우기를 운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1인 1역 이런 부분들을 하면서 학급이 어떻게 잘 운영될 수 있는지, 그리고 학급 운영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학생들과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두 번째로는 작년에 이제 6학년 교육과정에 있어서 조선 후기서부터 현대사까지가 나오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회과에서 조선 후기 역사를 배우는데 역사를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지식적인 측면이 아니라 입체적으로 배울 수 있는지를 고민을 해서 그 성장을 통한 탐구라는 소주제를 가지고 한번 같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만나기에서 보면은 그 가족과의 관계, 나를 찾는 거, 그래서 내 삶에 내가 주인이 어떻게 되는지에 있어가지고 한번 같이 알아보는 활동을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화예술 쪽에는 학교 교육과정에서 우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그 문화예술 감성이 풍부한 어린이를 키우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학급 교육과정에 어떻게 학교 교육과정을 반영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서 내 삶에 의미 있는 만남이라는 주제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학급 규칙 만들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기 초에 학생들과 함께 학급 규칙을 만들어서 공유하였습니다. 지금 제가 다니고 있는 학교의 경우에는 6학급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전학을 오거나 전학을 가지 않는 이상에는 1학년부터 지금 6학년까지 항상 함께 이렇게 같은 학급에서 그 생활을 하게 되는데, 처음에 이 학생들 6학년 학생들이 이제 그 예전에 그 생활했었던 것들이 적응이 됐더라고요. 불편한 것들이 있는데도 막상 이런 것들이 조율을 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었었고, 그래서 최소한 지켜줬으면 하는 내용들을 학생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눴었습니다. 그래서 불편한 것들이 무엇이 있었는지를 함께 의견을 내고 의견들을 모으는 과정을 한 단계로 거쳤고요. 그리고 나서 이런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지, 그래서 서로 지켜야 되는 부분들을 학급 규칙 세우기를 통해서 함께 세워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면 제1조 자신을 지키는 책임 부분, 그리고 공동체를 위해서 어떻게 배려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질서를 지킬 수 있는지를 나타낸 제3조 우리를 하나로 만드는 질서, 그리고 4조는 학급 환경을 어떻게 깨끗하게, 그리고 어떻게 서로 우리가 함께 생활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 수 있는지를 구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성장을 통한 탐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장을 통한 탐구를 소주제로 정한 이유는 학교 교육과정 함께 만들기를 통해서 우리 학교에서 기르고자 하는 어린이 모습이 스스로 도전하면서 성장하는 어린이였습니다. 학생들이 이 이야기가 나오기까지 과정을 보게 되면 학생들은 실패를 통해서 배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도전하고 실패를 통해서 학생들이 스스로 성장하는 기회를 많이 제공을 하자라는 게 저희 학교
교육과정 함께 만들기에서 정해진 건데 이 부분들을 학급 교육과정에서 가져와서 학생들이 학습을 통해서도 도전하고 스스로 해보면서 그 과정 속에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을 학급 교육과정 운영에서 한번 반영해 보았습니다. 이 부분은 사회를 가르치는데 좀 적용을 해봤고요. 학생들이 사회를 배우면서 일방적으로 전달을 하는 것들이 아니라 스스로 그래서 조사하고 배우는 과정에서 조금 많은 경험들을 쌓기를 바랬었습니다. 일단 선생님, 우리가 조사를 하는데 잘 못하면 어떡하죠? 발표를 잘 못하면 어떡하죠? 이런 부분들을 조금 실패해도 괜찮고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계속 보완해 나가면서 나가자라는 이야기들을 학생들과 꾸준하게 나누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조사학습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학급 경우에는 먼저 도서관에서 책을 찾는 과정을 가지고 시작을 했었습니다. 보통 인터넷으로 조사를 하고 그리고 보고서를 만들 때는 굉장히 쉽게 그런 자료들이 나타나 있어서 그 실패하는 과정들 그리고 여러 다양한 자료들을 조사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던 걸로 저는 경험을 했었는데 그래서 일단 먼저 도서관에서 자료를 충분하게 찾고 그리고 나서 부족한 부분들을 인터넷으로 보완하는 식으로 한번 과정을 운영하였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조사한 갑신정변이 실패한 이유인데 그 갑신정변이 왜 실패했는지를 조사를 하고 발표를 하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되면 학생들이 조사를 하고 나서 바로 끝나는 것들이 아니라 글쓰기를 합니다. 에세이 글쓰기를 해서 내가 이 조사하고 발표하면서 느꼈었던 부분들을 글로써 어떻게 나타낼 수 있는지 그리고 자신의 생각들을 한번 이렇게 정리하는 시간을 갖는데요. 예를 들면 여기 내가 김옥균이라면 이라는 학생의 작품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학생들이 느낀 점이 난 먼저 일본과 계약서를 쓰고 정치 계획을 모두 세운 다음에 정치를 할 것이다. 그래서 개화파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협박하고자 하면 무기를 받아서 일본 사람들이 배신을 하면 내가 죽더라도 일본 세력가를 죽이고 죽을 것이다 라는 것들이 딱 6학년 수준에 맞는 그런 느낀 점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김옥균이었다면 갑신정변이 실패한 후에 굉장히 속상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나라를 발전시키려고 노력을 한 것인데 일본의 배신 때문에 온 나라의 미움을 받으니까 말이다. 그래서 학생이 이거를 지식적으로 머리로만 아는 것들이 아니라 내가 김옥균이었다면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를 조금 더 심화 있게 이렇게 한번 느끼는 과정들을 한번 글쓰기를 통해서 가져보았습니다. 또 다음 장면으로는 어떻게 내가 만약 김옥균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 먼저 많은 사람들을 모아 나를 지지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들어 개혁을 시도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이게 너무 적은 사람들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 갑신정변이 실패했다라고 이 학생은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왕과 왕비와 충분히 의견을 나누어서 협의했을 것이다. 너무 급하게 개혁을 시도한 만큼 빨리 끝났는데 천천히 조금씩 올라가면서 개혁을 시도했다면 어땠을까? 네, 이런 학생들이 이 갑신정변을 공부를 하면서 많은 생각들 그리고 자신들에 있어서의 그런 느낀 점들 내가 만약에 김옥균이었다면 어떤 개혁들을 이루어낼 수 있는지를 한번 충분하게 생각할 수 있는 과정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글쓰기 전에 학생들과 충분히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들이 없게 되면 학생들이 굉장히 쓰는 부분들을 그리고 쓰기 작업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글쓰기를 가지고 적용을 하시고자 하시는 선생님들은 충분히 글을 쓰기 전에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눠서 자신들의 생각 이런 부분들을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험 관련해서
선생님들과 잠깐 이야기를 하면 사회가 왜 지루하고 힘들다고 느껴질까요? 저는 학생들이 이해하는 그 경험이 부족하다라는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역사를 공부하는데 학생들이 왜 이것들을 자꾸 지식적으로만 이해하려고 하지?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지금 여기 위에 화면에 보이는 자료에서처럼 학생들의 경험이 작게 되면 거기 새로운 경험들을 구성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제한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경험을 어떻게 하면 확장시킬 수 있을까? 그리고 학생들의 경험이 많이 확장된 상태에서는 많은 새로운 지식들을 걸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학생들이 역사에 있어가지고 이런 경험들을 다양하게 입체적으로 가지고 있었으면 학생들이 경험을 조금 더 내가 지식적으로만 이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재밌고 그리고 내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하나씩 가져올 수 있는 것들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경우에는 어릴 때 드라마를 많이 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태조 왕건 그리고 조선왕조 500년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저는 제가 학교 다니는 시절에 드라마를 통해서 왕건이 이런 정책들을 이렇게 했었구나 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고 거기서부터 내가 공부하던 그 새로운 지식들을 담아서 조금 더 확장하고 체계화시켰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역사 수업이 그리고 역사에 관련해서 공부하는 것들이 그렇게 힘들지 않았었던 경험이 있어서 우리 반 학생들도 조금 이런 것들을 같이 한번 제가 경험을 했었던 것처럼 학생들도 경험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수업 시간에 정리를 하고 입체적으로 한번 구성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제강점기 현대사를 배우기 위해서 어떤 경험들을 줄까 해서 그 경험을 위해서 선택한 영화들이 암살을 선택을 했었고요. 그리고 6.25 전쟁을 학생들이 조금 더 느끼기 위해서 태극기 휘날리며 그리고 현대사를 공부하기 위해서 1987이라는 영화를 한번 함께 이용을 해서 보았습니다. 물론 이것들은 아침 활동 시간에 잠깐씩 끊어서 보여주기도 하고요. 물론 수업 시간에도 같이 보는 시간을 확보해서 학생들과 함께 영화를 보는 활동을 하였습니다. 영화를 보고 나면 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도 글쓰기를 통해서 학생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는지 그리고 그 부분들을 가지고 충분히 글로써 생각하고 그거를 적어보는 활동을 가졌습니다. 여기 보면 암살 영화를 보고 나서 학생들이 일본 편에 섰던 한국 사람들이 편하게 사는 것이 정말로 어이가 없다. 그리고 나라를 배신했음에도 돈도 많고 높은 자리에서 누리고 있을 것을 생각하니 화가 난다. 독립운동가들은 대접받지 못했다고 하는데 왜 대접받지 못했는지가 의문이다 라는 그런 생각들을 정리를 하였습니다. 또 1987 영화를 보고 나서는 민주화 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것들이 굉장히 좀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영화에도 이런 대사들이 나오는데 오빠 계란으로 바위치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계란으로 바위를 덮을 수 있잖아. 이 말처럼 이렇게 한다고 사람이 살아나는 것도 아니고 나라가 좋아질지도 모르지만 계란으로 바위를 덮는 것처럼 잘못을 한 사람들의 잘못을 모두가 바로 알고 잘못을 한 사람들이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쳤으면 좋겠다. 이러한 생각들을 학생들이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성장을 통한 탐구를 학생들이 교실에서 배웠던 것들을 조금 더 실질적으로 체험을 통해서 학생들이 경험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수학여행을 우리 주제 중심 관련해서 계획을 짰습니다. 혹시 선생님들 수학여행이 가족여행과 다른 점은 뭘까요? 수학여행을 무조건 즐거워야 될까요? 저는
그런 부분들은 가족 여행으로서 채워져야 되는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교에서 가는 수학 여행은 가족 여행과 분명히 차이점이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수학 여행은 교실에서 배웠었던 것들, 공부했었던 것들을 조금 더 실제로 보고 더 깊이 있게, 그리고 체험을 통해서 학생들이 좀 더 다양하게 보고 느낄 수 있는 그런 활동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학 여행을 충분하게 학생들과 설계를 했고요. 네, 그래서 교실에서 배운 내용이 실제 경험을 통해서 많이 확장되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위에 사진을 보면 암살에 나오는 그 내용이 있는데, 무슨 내용이, 암살 영화를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윤봉길 의사가 김구 선생님과 함께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그 회종시계를 주는 장면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경복궁에 갔는데 이게 특별전이 열렸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진에 보면 윤봉길 의사의 회종시계와 백범일지가 나옵니다. 학생들이 이 앞에서 걸음을 떼지 못하더라고요. 아, 이게 우리가 그 영화에서 봤었던 그 회종시계구나 라고 하면서 학생들이 많이 보면서 감동을 받았던 기억이 나고요. 그리고 뒤에서 이제 제가 학생들을 보면서 이게 가슴이 너무 뛰어 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학생들의 반응을 보고 제 가슴이 뛰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맨 위에 보면 그 사진을 보게 되면 그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에서 임시정부 요인 사진이 그 로비에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이 부분들도 이게 우리가 그 영화에서 봤었던 그 임시정부 요인들의 실제 사진이야 라고 하면서 학생들이 굉장히 몰입해서 봤었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여기 보면 김구 선생님 사진도 나오고요. 네, 이렇게 해서 학생들이 조금 더 경험을 할 수 있게끔 많이 구성을 했고요. 수학여행도 다녀오고 나서는 항상 다시 느낄 수 있게 글쓰기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학여행을 가서 어떤 생각들이 들고 어떻게 느꼈는지, 저희가 이 과정에서 지금 서대문 형무소도 다녀왔었거든요. 그래서 서대문 형무소에서 느꼈었던 점을 학생들이 이렇게 글을 통해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서대문 형무소에 들어가고 나서 건물 내부에 있는 모형, 고문기구, 감옥들을 보면 일본이 우리에게 얼마나 끔찍한 것을 했는지 조금 알 수 있었다. 유관순 열사처럼 어린 나이에 그곳에 순국한 사람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 너무 화가 났다. 죄 없는 대부분의 사람들도 그곳에서 죽었을 것을 생각하니 화가 났다. 사람들을 대기시키는 곳 옆에 고문소를 놔두고 소리로 공포감을 극대화시켰다. 마지막으로 순국하신 분들을 위한 조각물 앞에서 묵념을 하였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어떤 활동을 하고 어떤 생각을 했는지를 이렇게 에세이 글쓰기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또 다른 글을 보면 서대문 형무소에서 알게 된 점이 많이 있었다. 유관순과 안중근 의사처럼 옛날 사람들은 우리나라를 위해 노력한 것을 알았다. 우리나라는 자랑스러운 한국이다 라고 하면서 나라에 대한 그런 생각들을 같이 한 학생도 있었고요. 네, 이번 시간에 제가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내 삶에 의미 있는 만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어떻게 운영되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보았는데요. 가족과의 만남에서의 운영은 시간 관계상 생략하였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운영을 이렇게 깊이 있게 학생들이 의미 있는 경험이 될 수 있도록 구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주제 중심 재구성 관련해서 배경 지식과 기초 작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